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정치권으로 가야죠. 장제원 불출마. 어젯밤에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맞아요.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선친 묘소를 찾은 사진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고 밝혔어요. 예. 총선 불출마를 시사하는 걸로 해석은 됐는데 이걸로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그 뒤에 저희가 취재한 걸 좀 먼저 전해드릴게요. CBS가 취재한 걸 전해드리면 네. 불출마 맞고 결심한 지 오래됐다. 그리고 험지 출마도 아니고요. 비서실장 같은 공직을 맡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다 아니고 일단은 불출마로 가름이 됐고.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 지금 SNS에 올라온 내용은 선친 묘소를 찾아서 아버지 잠시 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다예요. 네. 불출마다 어쩌다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CBS의 취재 결과 불출마 맞다. 네. 험지 출마도 아니다. 네. 그리고 공직 맡는 것도 아니다. 비서실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망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될 텐데요. 첫째는 불출마를 왜 했냐? 그리고 둘째, 이 흐름이 연쇄적으로 이어질까? 이 두 가지를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전자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어제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혁신위에 떠밀리듯 나오는 그림을 피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기다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뭔가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떡볶이 시식하고 막 그랬던 그 행사. 네. 그 행사 때 만났었죠. 네, 그때 예, 만났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이 흐름이 이어질까인데 일단은 신호탄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관심은 이제 김장연대의 한 축인 김기현 대표가 될 텐데 그렇죠. 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기현 최고위에서. 대표가 저를 비롯한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내려놓겠습니다의 방점을 찍을 것이냐, 모든 구성원의 방점을 찍을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어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용태 입장을 밝히면서 이 김기현 대표도 뭔가 내놓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지도부가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잡아놨는데 예. 여기에 원내대표 사무총장 다 가는데 김기현 대표만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해석을 낳고 있는 거고요. 어허. 다만 어제 김기현 옹호하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네, 의원들 그렇죠.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다가 네. 열댓 명이 일거에 다다닥 메시지를 올린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현 사퇴론을 주장했던 의원들을 역으로 비판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태경 의원, 뭐 서병수 의원 이런 분들. 그렇죠.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면 자살 특공대가 지도부를 흔든다. 그러니까 하태경, 서병수 의원을 자살 특공대라고 빗댄 거고, 좀비 정당이라는 망언으로 당을 흔드는 자가 진짜 엑스맨 아니냐. 엑스맨 좀비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이렇게 어제 상황이 펼쳐졌고요.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네. 전체적으로 영남 주류 의원들이 네. 김기현 체제를 떠받치는 그림을 어제 보여준 거거든요. 알아보니까 신핵관이라고 불렸던 박성민 의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 있었던 박대출 의원 두 사람이 요 판을 주도했고요. 네. 예전에 나경원 전 의원 겨냥했던 연판장 돌렸던 의원들 중심으로 이번에도 가담하는 그림이었어요. 지도부 김기현 체제 옹호 쪽에 이제 그 정치인들이 서 있고, 네. 반대쪽은 수도권 중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반론이 어제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도 김미애, 김웅 이게 두 사람 정도 극소수만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요. 예. 대다수가 침묵했습니다. 속내가 뭔지를 제가 어제 여러 의원들 붙잡고 한참을 좀 물어봤는데 대다수가 김기현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엔 공감한다. 그러나 그 의견을 교환할 길은 없고 또 김기현 대표가 용산이랑 한 라인 갖고 이렇게 거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 움츠러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한 중진 의원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네. 다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속으로 끙끙거리고, 야, 이대로 가면은 총선 진짜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생각은 하고 있다. 그 네.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이 어젯밤에 불출마 시사
CBS 확인 결과 불출마 맞다까지 정해진 상황에서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또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김준일 에디터. 예, 일단 장제원 의원 얘기부터 하면은 이제 뭐 여러 언론하고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국제신문 인터뷰한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뇨한혁 신이가 그렇게 모욕 주는 방식으로 하는 불출마는 내가 수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좀 시간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뭐 사상구 지역 주민들의 4,000명 무력 시위 뭐 이거가 지금 한 달도 안 됐거든요. 92대 출동한 예, 버스. 예, 버스 92대.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이죠. 그래서 잠시 멈춰 서서 쉴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를테면 정계 은퇴나 그런 거 아니고 정치는 계속 할 텐데 잠시 휴지기를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제 한 4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진짜 충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불출마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표면으로 내세우는 거죠. 두 번째는 압박이 너무 세서.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뭐냐면은 12월 1일자의 일요신문 기사예요. 제목이 뭐냐면 단독 장제원 의원에게 동서대 청소업체 대표 부부 쪼개기 후원 의혹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대가 장제원 일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학이에요. 네네. 대학인데 여기에 20개 건물을 담당하는 청소업체가 네. 장제원 의원한테 6년간 6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 의혹했다. 이게 일요신문의 보도거든요. 갑자기 이 보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압박 카드로 어디선가 이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압박을 조금 어려워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총선이 지금 패배가 굉장히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게 당이 폭망할 경우에는 윤핵관들한테 가장 먼저 책임론이 돌아갈 테고 지금 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잠시 소나기를 피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 뭐 네 번째는 빅딜설이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불출마를 하면서 뭔가 다른 임명직을 받는 거. 근데 요거는 본인이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정도의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윤핵관 후보 윤핵관 장제원이 예.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게 좀 당내에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테고 다음은 김기현 대표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젯밤에 급박하게 돌아갔던 국민의힘 상황이고요. 오늘 뭐 돌쇠 토론도 있고 하니까 더 풀어보기로 하고 일단 두 번째 이슈 갑니다. 이낙연 연초 창당 시사. 야, 민주당도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신당 창당의 의지까지는 밝힌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연초 얘기도 나와요. 새해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MBN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연초에 창당할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어제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반명연대의 전선을 또 넓혔습니다. 그 만나는 장면을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포착한 걸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이상민 의원을 정말 환하게 만든 그 표정을 다들 썼더라고요. 네.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있죠. 만나고 40여 분간 대화를 나누고 나왔는데 나온 결과 본래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데 두 사람이 공감했다고 합니다. 다만 요거 하나는 어제 약간 삐끗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기대했던 삼총리 연대, 네. 그러니까 정세균, 김부겸 뭐 다 같이 뭔가를 그리는 그림 요거에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 국회에 왔었어요. 김영주 부의장 그 출판 기념회 때문에 왔었는데 예. 기자들이 붙잡고 삼총리 연대설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실체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아가서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 삼총리 연대 고리를 끊겠다 이런 전략을 최근에 구사하기로 했어요. 어허. 그동안은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이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정세균, 김부겸을 각각 만나겠다. 만나서 손잡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네. 해서 이런 구체적인 일정까지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당내에 지금 굴러가는 분위기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민주당 당내에서는 역시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엄청 많아요. 뭐 가장 상징하는 게 어제 사실 김민석 의원이 우리 뉴스쇼 나와서 사쿠라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 어제 인터뷰 발언들이 굉장히 셌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만나는 의원들마다 뭐 그 총리 대표 이런 직까지 지내신 선배가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냐 너무하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였고요. 특히 이 상황을 좀 제일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게 어제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이었었거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의도를 직접 한 건 아니었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 행보랑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최근에 은평을을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비판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한테 섭섭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총리 대표 이런 걸 지냈던 사람이랑 청와대 비서관급 정도 지냈던 사람이랑 동일
연장선상에 같이 올려서 비판을 했거든요. 아.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나 당내 의원들한테 영이 안 서는지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그 같습니다. 말씀은 이제 주류의 시선은 지금 싸늘하다 그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들리네요. 김준일 에디터. 네. 민주당 상황. 뭐 주류가 분당하겠다는 사람한테 싸늘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항상 싸늘하죠. 그쵸? 항상 평가 박하게 하고 그런 건데 일단은 그 삼총리 연대설부터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이 세 분은 각자의 봉우리입니다. 봉우리가 세 개가 있는 큰 봉우리, 낮은 봉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기의 성취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총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밑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명분이 필요한 거죠.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에서 만든 대통령이고 여기를 등지고 나가기까지는 훨씬 더 큰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니까 명분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만나본 분들 전언을 들어보면 지금 민주당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맞다. 이분들도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까지는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전 총리와 전 대표와 행보를 같이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거제도와 관련돼서가 진척이 됐을 경우에 더 명분이 쌓여서 움직일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조선일보 단독이 있는데 뭐냐면은 민주당이 여론조사 들어갔다는 겁니다. 선거제도 어떻게 바꿀지. 당원하고 국민들한테 그래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옛날 2016년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 이후의 방식이 맞느냐. 위성정당 만들어야 되느냐. 보통 이런 거 당원들한테 투표하거나 여론조사 돌리면 무조건 하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민주당이 항상 역사가 그래왔어요. 사실은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원 교쳐가지고 나오는 것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다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사전 정지 작업이고 여기에서 뭔가 확 물꼬가 이제 트일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고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은 현재까지는 조금 굉장히 약간의 회의론들 그러니까 당장에 어떻게 이제 이 결합을 할 것이냐에 조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이런 평가들이 좀 중론인 것 같아요. 이른바 지금. 낙준연대. 예, 낙준연대에 대해서 왜냐하면 양당의 대표들이 나왔는데 한쪽은 반윤을 이제 강하게 선을 그은 거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전선이 있고 이쪽은 이재명과의 전선이 있을 때 이거를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를 합쳤을 때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층간소음 잡겠다. 층간소음 이건 뭐 오래된 심각한 문제인데 층간소음을 잡겠다고 정부가 나섰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도 소음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소음 기준을 충족을 못하더라도 보완하라 이런 권고 정도 받는 수준에 불과했었는데 앞으로는 보완을 해야만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어떤 측면에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LH 아파트부터 바닥 두께를 지금 한 21cm 정도, 1cm 정도인데 25cm까지 높이고요. 고성능 완충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당장 법 제출하고 논의하기는 21대 국회 끝나기까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22대 때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 예. 건설업계에서는 이 실효성을 두고 갸우뚱하던데요. 그러니까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이거는 난리가 난 거죠.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사비가 일단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다. 갸우뚱 정도가 아니라 난립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긴 했지만 근데 일단은 이게 층간 소음이란 게 조금 애매한 게 이를테면 위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측간 소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아파트에 이제 공법들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옆집에서 아니면 대각선 윗집 아랫집에서도 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이거를 그러면은 가장 옛날에 이제 옛날 방식인데 두껍게 만들면 됩니다. 두껍게. 예, 벽을 두껍게 위아래도 두껍게 만들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평수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5% 정도 표본 조사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시민단체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냐. 훨씬 더 이거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층간소음 이번 기회에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건데 워낙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이제 약간 주관적인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층간소음도 약간의 그 기준이 있는데 측정해 보면은 거기까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예민도에 따라서 예, 민감도에 예.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이게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허가의 문제니까 그랬는데 허가가 났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뭐 여러 어떡할 가지 이제 것이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어서 조금 업계와 뭐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